네. 자, 이해라 기자가 어제 이제 카드 다양하게 쓰시는 분으로 네. 이제 알게 됐는데 네. 요금제 관련해서 좀 취재해 오셨군요. 네, 이번에 SK텔레콤이 중저가 5G 요금제를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요새 통신사들이 이 5G 중저가 요금제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KT에서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출시를 했고요. LG U+는 오는 11일, 그러니까 며칠 뒤에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종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SK텔레콤이 여기에 가세를 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오늘 좀 시끌시끌했었던 이유가 네. 이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사업자 1위 사업자이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가입자 네. 수가 가장 많고요. 그것을 이제 시장에서는 시장 지배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바뀐 정책 때문인데요. 이 바뀐 정책이 요금을 신고를 합니다. 이런 네. 요금을 내겠다고 사업자가 신고를 하면 정부에서 15일 동안 이것이 적절한지, 뭐 사용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KT와 LG U+는 이미 출시를 했지만 SK텔레콤에 이런 과정을 걸치게 되는 거고요. 조금 더 통신 요금제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온라인샵,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는 5G 요금제를 내겠다, 이렇게 SK텔레콤이 말하고 나선 겁니다. 네. 이 신고 요금제가 그렇다면 이제 확정이 될 경우에 타이동 통신사들이 있잖아요. 이게 5 요금제가 아무래도 그대로 유지하기는 우리가 가만히로 보여 뭐 이러면서 가만히는 안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송지용 기자?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출시됐거나 네. 혹은 출시될 예정인 네. 요금제의 수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3사의 요금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 일단 KT가 가장 먼저 작년 10월에 그 5G 세이브라는 요금제를 출시를 했는데 네. 5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45,000원의 네.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LG U+가 이제 오는 11일에 5G 슬림 플러스라는 요금제를 선보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5GB의 데이터 그리고 요금은 47,000원이니까 KT의 요금제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네. 이제 이번 달 29일부터는 5G 라이트라는 또 요금제가 나오는데 12GB로 55,000원. 그러니까 뭐 상당히 저렴하다고 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SKT가 이번에 또 내놓겠다고 말한 요금제가 5G 언택트인데 저게 9GB에 38,00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KT와 LG U+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인데 문제가 네. 되는 건 이제 SK텔레콤이 시장 지배 사업자라서 결국은 이제 이것이 어떤 사용자 이익 침해나 혹은 공정 경쟁에 저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정부가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네. 저게 무약정 온라인 요금제죠? 네. 그렇죠. 저는 지금 보면서 전 KT 이제 데이터 무제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동안 한 9GB 정도를 평균 쓰고 있었고 최근 12월 이 방송을 한 이후로 12GB 네. 엄청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데이터 무제한인 사람들한테는 글쎄 이거 뭐 좋은 건가? 사실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해라 기자. 네. 저 같은 소비자들을 위한 어떤 그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궁금하실 만한 네. 부분이, 아마 이렇게 통신사들에서도 그러면 가장 지금 5G 요금제, 온라인 요금제 중에서도 좀 낮은 수준으로 SK텔레콤이 책정을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통신사에서 더 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쵸.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도 아마 소비자들은 아까 거기에 이제 네, 관심이 궁금해 많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통신사들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5G 요금제, 저가 요금제 해서 뭐 많이들 지금 출시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요금제는 그 왜 가입을 하실 때 계약서를 쓰시잖아요. 그쵸. 그게 결국에는 그 약관인데요. 약관. 네네. 그 약관의 내용을 바꾸거나 기존 가입자들을 다 바꾸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동의를 네. 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차라리 새롭게 그런 신제품을 출시를 할 수는 있다.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를 할 수는 있고 기존 요금제 가격이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또 뭐냐면 선택 약정이나 우리 건행거가 지금 하고 계시는 네. 가족 결합, 네. 멤버십 혜택 그런 거 없다. 없잖아요. 없는 네. 것이 좀 떠올려지는 게 있지 않나요? 알뜰폰이랑 그렇죠, 그렇죠. 비슷하다고 네, 보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뜰폰 사업자들과 경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이 사업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그럴 수 있다. 있겠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논란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게 보니까 결국은 정부가 이런 상황들을 법적인 차원에서 약간 어떻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따져볼 것 같은데 성종 기자 어떻습니까? 네, 결국은 정부는 이 유보 신고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SK텔레콤이 신고한 요금제를 수용할 수도 있고 반려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도 언급이 됐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이 지금 좀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부분에서 수준의 가격이고 그런 부분에서 제도도 그렇고. 정부가 이 신고제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네. 또 정부에서도 반론 해명 자료를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네. 이제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지금 SK텔레콤의 요금제를 무조건 반려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심사와 그 전문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서 네. 평가를 해서 이것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정부가 이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좀 살펴보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네. 반려의 세부 기준을 보면 일단은 크게 보면은 이용자가 뭔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반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케이. 네. 이거는 낮은 요금제를 출시하는 거니까 이용자가 불리할 건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두 해당사항이 번째 없어요. 케이스는 이제 다른 경쟁 사업자가 사업체들. 불합리한 어떤 상황에 놓여질 때 네네. 이때 반려할 수가 있는데 바로 낮은 이용 요금을 시장 지배 사업자가 낮은 이용 요금을 제시함으로써 네. 다른 작은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도 이 있는 부분이 알뜰폰 쪽하고 사실 조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죠. 보여지는데요.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전문가 의견 청취 기간 또 심사 기간에 정부가 아마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SK텔레콤이 12월 29일에 이 신고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일 안에 결과를 내야 되니까 네. 다음 주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부의 허가가 어떻게 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것이 지금 타 이동통신사 고객들 얼마나 또 SK텔레콤이 또 이제 데려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다음 이슈 넘어갈 건데요.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나 영업이 급감한 우리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화장품 업계가 아주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그 희망퇴직이라든지 이런 권고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또 기업의 회장님께서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고 하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